네, 라이팅 메이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박을 부르는 상징을 함께 알아볼 작가 이정우입니다. 네, 오늘은 이번 벌써 8번째 시간입니다. 8강입니다. 자, 공개 과정 때는 의료 마크나 의료 관련된 로고에 왜 항상 뱀이 등장하는지 이걸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 프리미엄 과정에서는 인천에 투자하고 있는 거대 외국 자본, 인천이 심상치 않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뭐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상징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징적인 측면에서도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그 상징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은 제가 그 꼬마별 맞고 덜이를 쳤다 맞고에 담아놨고요. 그 지금 여기에 다 담지 못한 내용들 지금 계속 강의로 제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공개 강의 같은 경우는 그냥 자유롭게 보실 수 있고요. 링크만 있으시면 보실 수 있고요. 프리미엄 강의 같은 경우는 결제를 하셔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프리미엄 강의는 한 영상당 5만 원씩 결제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저의 계좌로 문자를 보내주시고 입금을 5만 원 입금을 해주시고 입금자 입금일 나 몇 강 보고 싶다, 뭐 1강 보고 싶다, 뭐 7강 보고 싶다 이렇게 문자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그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를 여기 답장으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거 클릭하시면 볼 수 있고요. 그 라이팅 메이트 유튜브를 구독한다고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링크가 있어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링크 잘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의 기간 동안 지금 공개 강의 같은 경우는 제가 일주일씩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달라졌죠. 처음에 제가 일주일씩 이걸 공개한 이유가 저작권 문제라든지 영상으로 만들 때 조금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유튜브 측에서 어떻게 볼지. 근데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따로 저작권 신고라든지 문제가 없는 한 좀 공개를 해놓을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8강 의료 마크나 로고 항상 등장한 뱀 이것도 6월 9일부터라고 했는데 언제까지는 제가 가능하면 계속 링크를 살려놓으려고 그래요. 좀 문제가 있으면 다시 내릴 거지만 따로 공지가 없을 때는 제가 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 여유 있게 보실 수 있겠죠? 네. 자, 프리 공개 과정입니다. 의료 마크에 항상 등장하는 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상징 같은 게 우리 생활 속에 굉장히 많이 숨어 있습니다. 얼핏 지나갈 때는 뭐 그래 뭐 앰뷸런스라든지 구급차라든지 어떤 병원이라든지 이 앞에 쓱 지나갈 때는 그래 병원 마크네 뭐 앰뷸런스 마크네 이렇게 지나가죠. 근데 이걸 자세히 보면 여기에 왜 뱀이 있지? 네, 이걸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좀 고민이 돼요. 근데 그 대부분의 의료 관련된 어떤 로고, 마크에는 다 이렇게 뱀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뭐 길거리에서 보는 앰뷸런스 119라든지 아니면 구급차에도 다 요 응급구조대에도 요 마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WHO 세계보건기구도 이렇게 돼 있어요. 심지어 UN 산하에 있는 기구인데도 뱀이 이렇게 이렇게 나선형으로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왜 자꾸 뱀이 나타날까요?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의료 관련된 단체, 뭐 의사협회, 의학회, 예방의학회, 직업환경의학회, 전공의협회 여기도 다 뱀 같은 게 들어가요. 뭔가 이렇게 꿈틀꿈틀 하고 있어요. 여기도 그렇죠. 개정된 거 이게 개정 전, 개정 후 계속 뱀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개정된 데는 좀 이유가 있어요. 보통 이렇게 그래서 막대기에 어떤 막대기나 지팡이에 뱀이 올라가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의료의 상징, 의학적인 어떤 상징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뭐 나름 논란이 있어요. 뭐 어디는 그냥 지팡이다 아니면 어디는 지팡이에 날개가 달렸다 뭐 세부적인 건 계속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 어떤 지팡이가 좋고 어떤 지팡이가 선하고 그게 아니라 왜 뱀이 있지? 뭐 뱀이 왜 한 마리지 두 마리지 이게 아니라 왜 뱀이 있지?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왜 여기 뱀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거 고대부터 썼던 상징이에요. 5천년, 만년 전 고대 인류들이 썼던 그때부터 썼던 이런 상징 같은 건데, 고대 인류가 썼던 상징 뱀이라 그러면 머릿속에 제일 먼저 탁 떠오르는 거 있죠. 특히 뭐 교회나 성당 다니시는 분들은 제일 먼저 머릿속에 팍 떠오르는 거 뱀? 그거 이브 하와를 꼬셔서 그 사과 먹인 거 아니야? 선악과 먹인 거 아니야? 맞죠, 뱀. 여기 뱀이죠. 근데 좋아요. 그 여기 성경에도 요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제 질문은 왜 뱀이냐 이거죠. 다른 짐승이었으면 안 될까요? 왜 뱀이었을까? 아니 원숭이가 사과 먹으라고 꼬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짐승, 뭐 나무늘보라든지 여러 가지 짐승이 있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짐승들 중에 왜 하필 뱀이란 존재를 여기다 썼을까요? 그냥 뱀 보면 징그러워서 그랬을까요? 그냥 뱀은 사악하다고 뭐 정의가 내려져서 그랬을까요? 뱀이 독이 있어서? 독 없는 뱀도 많이 있고. 왜 뱀이냐 이거죠. 여기에는 깊은 상징이 숨어 있습니다. 자, 어떤 상징이 숨어 있냐면, 특히 이제 고대 인류들이 사용했던 5천년, 만년 전 인류들이 사용했던 이런 상징, 어떤 상징 같은 거는 고차원적으로 막 복잡하게 생각하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심플해요. 그래? 이런 모양이니까 이거겠네. 저런 모습이니까 이걸 상징하겠네. 좀 이렇게 1차원적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심플해요. 단순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도 딱 보고 이거니까 이거구나. 그러니까 고대인들의 상징이 이렇게 심플한 은유였거든요. 자, 뱀 같은 경우 봅시다. 뱀은 어떻게 움직여요? 쭉 가나요? 뱀 어떻게 가요? 뱀 이렇게 가죠. 이렇게 땅 움직일 때도 이렇게 가죠. 저도 시골집에서 뱀이 2번 출몰을 한 적이 있어요. 다 잡았는데 너무 징그러워. 근데 지렁이랑 뱀 어때요? 지렁이는 이렇게 S자로 안 가죠. 지렁이는 몸 전체를 늘렸다가 줄였다가 늘렸다가 이렇게 하죠. 애벌레나 지렁이 같은 경우. 근데 뱀은 꿈틀꿈틀 갑니다. S자처럼. 고대인들은 이걸 보고 뭘 생각했냐면, 자, 이렇게 S자 커브를 도는 거. 고대인들은, 아주 옛날에 살던 고대인들은 뭐 TV도 없었고, 스마트폰, 넷플릭스, 라디오, 뭐 책, 심지어 이런 것도 없었어요. 뭐 책, 만화책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볼 수 있는 게 뭐였어요? 자연환경. 그러니까 항상 뭘 봐요? 자연을 본다든지 하늘을 봐요. 하늘을 보면 항상 뭐가 떠 있어요? 해가 떠 있어요. 근데 해가 날마다, 우리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고 알고 있죠. 이제 북반구 사람들. 흔히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동쪽에서 뜨는데도 그 위치가 날마다 보면 조금씩 달라요. 그냥 무조건 동쪽의 저 자리가 아니라 조금씩 움직인다고요. 이렇게 움직였다가 이렇게 움직였다가, 어떨 때는 이쪽에서 떴다가 이쪽에서 떴다가 왔다 갔다. 고대인들은 이걸 보면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가 떴다가 졌다가 이쪽에서 떴다 저쪽에서 떴다 이렇게 움직이네. 이걸 뭐라고 생각했을까? 이렇게 S자처럼 이렇게. 이거 마치 뭐 같다? 이게 뭐 같다? 뱀 같다. 이렇게 움직이는, 자연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뭐가 있어요? 뱀. 그리고 태양, 선. 자, 그래서 이게 뱀이 어떤 상징을 갖냐면, 그러니까 지금 말고 고대인들 생각에 이 뱀이라는 존재가 태양과 관련이 있구나. 태양의 어떤 주기, 아니면 이렇게 태양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태양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뭔가 다 알 것 같고 전지전능하고, 태양이니까, 해니까, 그러니까 세상 모든 걸 다 살펴볼 수 있고, 좀 지혜롭구나, 현명하구나, 깨우쳤구나, 약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아까 성경으로 잠깐 얘기해 볼게요. 뭐 선악과라고도 하고 사과라고도 하고, 이 해설하는 데마다 달라요. 하지만 뭐 선악과라고 할게요. 이 선악과를 뱀이 먹으라고 했죠. 그래서 하와, 이브가 먹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아담과 하와가 다 먹고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어요? 이유가 있잖아요. 쫓겨난 이유. 선악과를 먹었다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어서 어떻게 됐다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깨우치게 됐잖아요. 그래서 쫓겨난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를 그러니까 깨우치고 그러니까 뭔가 지식을 안 거예요. 지식을 아니까 이제 쫓겨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그래 맞아 그런 얘기를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자 그만큼 어떤 뱀, 태양, 선이라는 게 지식 혹은 뭐 깨달음 뭐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고대인의 이 상징이 이제 어떻게 쓰이냐면 이걸 이제 매번 이렇게 뱀을 매번 복잡하게 그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태양을 매번 이렇게 주기별로 표시할 수도 없고 이게 뭔가 이제 고대인들도 어제 벽화도 그려야 되고 뭐 하는데 너무 복잡하잖아요. 어떻게 매번 뱀을 그려요?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걸 더 심플하게 더 단순하게 어떤 기호로 만들었어요. 그 기호로 만든 게 뭐냐면 대표적인 게 바로 태극문이에요. 태극무늬. 이게 마치 뱀이 움직이는 것처럼 혹은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걸 상징하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태극. 양. 해가 떴다, 졌다, 떴다, 졌다. 양. 이거를 그냥 심플하게 기호로 만든 게 뭐다? 태극이다. 그래서 그냥 태극 무늬도 태양을 상징하는 거고 한쪽은 까맣게 칠하고 한쪽은 하얗게 칠한 것도 태양을 상징하는 거고 한쪽은 빨갛게 하고 한쪽은 파랗게 하는 것도 태양을 상징하는 거고 한쪽을 하얗게 하고 한쪽을 빨갛게 하는 것도 태양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모양 자체가 태양의 어떤 주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태극기가 가운데 태극이 괜히 들어있는 게 아닐 것 같죠? 네 맞아요. 그런데 요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다른 또 기호를 쓰는 것도 있어요. 한쪽은 한쪽은 양을 뜻한다고 되어 있죠. 태극은 한쪽은 한쪽은 양. 이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다른 기호를 써서 만들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바로 이 모양이 됩니다. 이거 뭐라 그래요? 다윗의 별이라고 하죠. 양, 음을 상징하는 삼각형, 양을 상징하는 삼각형, 음을 상징하는 역삼각형 두 개를 딱 겹치면 이게 뭐다? 양, 태극. 이게 태극이에요. 상징하는 게 태극하고 다윗의 별이 똑같은 거예요. 양이에요. 지식이에요. 선이에요. 태양이에요. 상징하는 게 똑같아요. 자, 가만히 있자. 그러면 갑자기 이제 머리가 복잡해져요. 태극 무늬가 있는 대표적인 국기, 우리나라 태극기. 와, 다윗의 별이 대표적으로 박혀 있는 국기가 어느 나라 국기예요? 이스라엘 국기. 이 두 개가 상징적으로 봤을 때는 똑같아요. 의미가 지금 똑같다고요. 얘랑 얘가. 자, 그래서 이게 또 상징적으로 봐도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의 관계가 이게 예사롭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와 가장 밀접한 어떤 관련성을 갖는 나라 하나를 꼽아봐라. 그러면 이스라엘. 두 개를 꼽아봐라. 이스라엘과 미국. 세 개를 꼽아봐라. 이스라엘, 미국, 일본. 네 개를 꼽아봐라. 이스라엘, 미국, 일본, 영국 이렇게 돼요. 뭔가 지금 그래서 이게 국기 의미로는 얘랑 똑같아요. 동일해요. 다른 모양을 썼을 뿐이지 상징적으로는 동일해요. 그래서 심지어 이스라엘도 우리나라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때 뭐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네, 동해로 표기하네 한참 이렇게 논란이 있었을 때 2000년대 초반에 다른 모든 200여 개 국가에서 Sea of Japan이라고 썼을 때 유일하게 이스라엘 지도에서만 이스트 시 동해라고 썼어요. 유일하게 이스라엘에서만 여기 독도를 한국의 땅으로 딱 표기한 유일한 나라였어요. 이스라엘. 뭔가 과거사부터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뭔가 있는 것 같아.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자료를 막 파헤치고 있는데 범상치 않은 자료들이 좀 나왔습니다. 제가 다음 강의 때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음양 하면 뭐가 또 떠오르죠? 음양 하면 대표적인 음양. 이거를 체스판이거든. 음양, 흑백. 자, 이걸 어디서 뒀었어요? 그렇죠. 금성. 뜨는 금성을 뭐라 그래요? 샛별. 지는 금성을 뭐라 그래요? 개밥바라기. 별. 뜰 때는 양, 질 때는 맞아요. 이거는 금성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또 어디서 뒀어요?
태양의 상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흑백은 이게 금성일 수도 있고, 금성에서 상징하는 천사와 악마일 수도 있고, 태양에서 상징하는 음양일 수도 있어요.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 하나의 상징이 꼭 이거는 무조건 금성이야가 아니야. 여러 가지를 담아놓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는 이 체스판을 금성이야라고 배웠지만 오늘은 거기에 의미를 하나 더 넣어볼게요. 이 체스판은 금성이기도 하고 또 태양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금성일 때는 천사와 악마이고 태양일 때는 음양이에요. 네, 이해되셨죠? 꼭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뜻을 갖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체스판 나왔으면 또 나와야 되는 거 있죠? 동양의 보드게임. 그렇죠? 바둑알도 음양. 이것도 금성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태양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태양의 상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일 중에 하나예요. 자, 과일인데 지혜의 상징, 깨달음의 상징, 지식의 상징. 이게 뭐예요? 아까 뭐라 그랬죠? 아담과 이브가 뭘 먹고 선악과인데 어디에선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사과. 사과도 태양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과일입니다. 왜요? 빨갛잖아요. 태양을 상징하는 빨간 과일이기도 하고, 또 이 사과 자체가 어떤 그 태양을 상징하다 보니까 어떤 깨달음 혹은 지식 뭐 이런 걸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과일이 아닙니다. 제가 뭐 7강에선가도 대구 얘기할 때 대구 사과, 스키타이 얘기했는데 네, 그거 일맥상통한 거예요. 또 사과 하면은 생각나는 대표적인 사람, 사과로 유명한 사람, 그렇죠? 뉴턴. 뉴턴이 뭘 보고 중력을 발견했다고요? 사과나무 밑에서 자고 있는데 사과가 툭 떨어져서 이게 중력이구나 라고, 그래비티, 이걸 발견했다고 했는데 사실 그건 그러니까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사실 이 뉴턴은 사과 떨어진 걸 본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연구를 해서 중력이란 게 이쪽으로 지구를 중심으로 만유 인력이라는 게 작용하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상징적으로 표현하려고 사과 떨어진 거 보고 내가 중력을 발견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상징적인 거예요. 이 아이작 뉴턴은 상징을 아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제가 조사해 본 결과 이 사람이 제일 이 과거 고대 인류의 상징을 정말 제대로 알고 있구나 라고 느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릴게요. 사과 얘기하고. 그래서 그냥 뉴턴이 나 중력 발견했어. 중력은 이렇게 그냥 뭐 땅 밑으로 뭐가 떨어지면 여기 중력이 있어서 그래.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재미없잖아. 밋밋하잖아. 그래서 지성의 상징, 지식의 상징인 사과가 떨어졌어. 야, 이거 지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 지식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게 떨어진 걸 보고 나 중력을 발견했어. 이러면 어때요? 뭔가 스토리텔링도 되고 뭔가 이렇게 풍부해지잖아요. 밋밋하지 않잖아. 그래서 사과라고 일부러 얘기를 한 거예요. 일부러 사과나무 밑에서 잤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상징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렇게 응용하면서 쓰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뉴턴의 업적,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이작 뉴턴의 업적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어요. 이거 어디 위인전을 찾아봐도 그러고 딱 이 두 개가 나오는데 둘 다 학문적인 거죠. 첫 번째 아이작 뉴턴의 유명한 건 바로 중력이에요. 만유 인력이죠. 만유 인력을 발견했다. 아무튼 사과가 떨어지는 걸 상징으로 해서 만유 인력이다. 그 다음 또 두 번째, 저는 이걸 보고 이 사람 상징 제대로 한다. 고대인들의 어떤 이런 지식을 제대로 한다. 딱 이게 느꼈는데, 아이작 뉴턴이 또 했던 대표적인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학문을, 그 당시에 수학, 과학, 지리학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뉴턴이 살던 시대에도. 모든 학문을 하나로 통합하려고 그랬어요. 뉴턴이. 아니 과목을 왜 수학, 과학, 화학 나눠 그냥 큰 학문 이렇게 하나만 만들면 되지라고 주장했던 게 누구예요? 그게 뉴턴이에요. 자, 우리 5천년, 만년 전으로 한번 가봅시다. 고대 인류, 우리 고대 사람들은 5천년, 만년 전 사람들은 그 당시 제일 중요했던 직업, 잡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바로 샤먼이라는 거, 제가 예전 강의 때 한번 말씀드린 게 있어요.
샤먼 다시 보니까 뭐죠? 막 술록불도 쓰고 와 저거 상징. 네, 그래서 이 당시 만년 전 당시에 샤먼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단순히 무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만년 전에 샤먼이라는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무당 일도 했는데 그러니까 무당이기도 했지만 의사이기도 하고 과학자이기도 하고 정치인이기도 하고 교육자이기도 하고 상담가이기도 하고 가수이기도 했고 어떤 뭐 사회복지 역할도 했고 천문학자이기도 하고 기상학자이기도 어디 군사 자문위원도 했고 이 당시 샤먼이라는 게 샤먼은 무당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무당의 역할은 정말 샤먼 역할 중에 극히 일부. 이 당시 샤먼은 의학, 과학, 교육과 심리학, 군사학, 예술학, 문학, 천문학 등등을 총괄한 사람이죠. 총괄한 사람. 만년 전에는 이 학문들이 분리되지 않았어요. 그냥 뭉뚱그려서 다 샤먼의 지식, 뭔가 지성인 어떤 능력 있는 샤먼이 하는 일 이렇게 큰 덩어리였어요. 학문이 분화되지 않았다고요. 만년 전에는. 근데 이제 시간이 점점점 흐르면서 이 학문이 점점 쪼개져 나가는 거죠. 처음에는 큰 덩어리였는데 샤먼이 다루는 큰 어떤 지식의 덩어리였는데 그게 점점 떨어져 나가서 어떤 건 수학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건 떨어져 나가서 기상학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건 떨어져 나가서 엔터테인먼트, 가수, 쇼 뭐 이런 게 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계속 분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단지 샤먼의 역할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직업은 계속 분화가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초창기는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의사라는 직업이 하나 의사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의사가 내과 의사, 외과 의사, 소아과 의사 또 점점 더 분화되면 뭐하죠? 뭐 심장 전문의, 간 전문의 점점점 분화되잖아. 비록 의사, 뭐 샤먼 이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뭐 생각해본 대부분의 어떤 직업 같은 거 보면 계속 분화가 돼요. 계속 갈라져요. 이게 그냥 인류의 발전 과정이에요. 그럼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 계속 분화된 걸 계속 역사를 뒤로 과거로 가보면 어떨까요? 점점 하나로 되겠죠. 그래서 만년 전까지 가면 뭐가 돼요? 샤먼이 돼요. 모든 직업은 샤먼이에요. 와, 이것도 신기하죠. 네. 근데 뉴턴이 하고자 했던 게 뭐다? 뉴턴이 하고자 아니 뭘 계속 나눠 다시 옛날처럼 샤먼처럼 한 덩어리만 갖자 이걸 얘기한 게 누구예요? 이걸 얘기한 게 뉴턴이에요. 아이작 뉴턴. 야 이제 좀 뭐가 오시죠? 아, 저 사람 뭔가 상식 제대로 하는구나. 그래서 사과를 썼구나. 네, 맞아요. 자, 이런 아이작 뉴턴하고 사과를 회사 로고로 쓴 회사 로고로 쓴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애플 컴퓨터. 아이폰 만드는 거기. 처음에 1976년도에 로고가 뭐였어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있고 밑에 뉴턴이 앉아있어요. 지금은 이거 쓰죠. 그냥 사과. 근데 예전엔 뭐예요? 예전엔 진짜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려있고 밑에 뉴턴이 앉아있는 거. 그럼 이거 뭐예요? 상징을 제대로 알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와, 이렇게 보니까 또 다르죠. 자, 이게 점점점 이제 이렇게 됩니다. 저기 보시면 이런 무지갯빛 여러 가지는 태양을 상징한다고 했죠. 아까 사과는 뭐라 그랬어요? 태양이라 그랬잖아. 태양을 상징하는 과일이 이렇게 표시를 해놨잖아요. 그럼 또 질문 있을 거예요. 한입 베어무는 게 뭐예요? 뭐 어디서는 썰에 이래요. 무슨 악마가 베어물었네. 아니, 이게 악마가 베어문 게 아니라 우리 예전에 그런 거 배웠잖아요. 이슬람 상징하는 초생달, 이게 초생달이 아니라 뭐다? 이클립스다. 일식현상이다. 태양에 일식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걸 지금 표시, 상징적으로 다 나타낸 거예요. 그럼 여기엔 지금 뭐가 들어있어요? 태양, 달, 상징. 북극성 숭배 사상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와, 애플이라는 회사가 보통 회사가 아니구나. 네, 태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태양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건 뭐예요? 빛, 광명, 아름다움, 자비로움, 또 생명력, 생명, 탄생. 그러니까 이런 생명과 탄생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 엄마예요, 어머니라고요. 태양은 남자가 아니에요. 태양은 여자예요. 어머니예요, 어머니.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어머니. 지상에 생명을 뿌려주잖아. 햇빛이 있어야지 식물도 자라고 동물도 자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리고 오늘 배운 거예요. 여기에 또 뭐가 들어있냐면 지혜. 또 어때요?
현명함까지 들어 있습니다. 이게 태양이 내포하고 있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런 태양을 어떤 상징으로 쓰느냐, 어떤 도구로 쓰느냐, 빨간색, 노란색 혹은 금색으로 쓰기도 하고요. 당연히 여자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 조개를 표현하기도 하고요. 금발, 그러니까 금발의 푸른 눈, 뭐 이런 것도. 여우도 깃털이, 여우 깃털은 무슨 색이에요? 금색이잖아요. 그래서 태양을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하고요. 까치, 까마귀, 뭐 주작, 불새, 새, 여러 가지 새들도 하늘과 땅을 연결해 준다. 혹은 태양에서 오는 어떤 뭐 하늘에서 온 존재다. 이렇게 인식이 되고요. 자, 오늘 배운 거 뱀. 뱀도 태양, 선이에요. 그리고 사과, 태양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과일, 사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뭐 상징 하나, 두 개가 우연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개가 겹쳐지고 또 이런 상징을 몇 개 알고 어떤 뉴스를 본다든지 주변 일들을 보면 새삼 다르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지금 무료 강의만 들으셔도 지금 한 이제 8강이죠. 무료 강의만 1강부터 7강만 들으셨어도 뭔가 다르다. 뉴스에서 나오는데 이게 뭔가 다르다. 이런 걸 조금 느끼실 거예요. 네, 좋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아주 기본적인 거는 제가 여기에 담아놨으니까 이것부터 먼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8강 무료 마크나 로고에 항상 등장하는 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잠시 후에 프리미엄 과정에서는 인천에 투자하고 있는 거대 외국 자본에 대해서 이거 잘 알면 돈 되겠다. 맞아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프리미엄 강의 들으실 때는 한 강의당 5만 원 결제하시면 보실 수 있고요. 전체 그냥 10개 통째로 다 주문하겠다 그럼 10% 저희 DC 해드리니까 45만 원만 입금하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저한테 여기 문자나 카톡으로 꼭 입금하시고 저한테 문자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링크 보내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개 강의 여기까지 할게요.